자, 22번요.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에 나오면 떠올라야 되는 게 폐업기간을 물을 것이고 처분 효과 묻겠고, 그죠? 폐업기간, 폐업 사유 고려해야 한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에게만 승계된다. 네? 1번 폐업기간 뒤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얼마?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폐업기간 얼마? 1년 초가 재등록 개공에게 승계됩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폐업기간 3년 초과이다. 할 수 없다. 두 가지 뭐? 행정처분할 수 없다. 또 등록 취소할 수 없다. (23번) 협회 운영위원회는 뭐 때문에 두었어요? 공제사업. 어디에? 협회 둔다. 몇 명이다? 19. 또 몇 분의 몇? 3분의 1 미만. 관련 단어 아시면 돼. 운영위원회 19명 이내로 한다. 회장이 들어간다. 이사회에서 임원 중에 선임한 사람 비율은 3분의 1 미만이다. 19, 3분의 1 미만. 뭐 그렇게 가시면 되지 문제.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맞죠? 국장 개선 명령할 수 있죠. 공제사업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공제사업 양도 X. 기관의 변경, 방법의 변경, 가격의 변경, 변경이 3개고 불건전한 자산의 적립금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명할 수 있다. 그죠? 위반하면 500과 누가? 국장. 협회는 무조건 500과고 국장이죠. 지부 둘 수 있다. 어디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 정관. 5번 정관. 2번 뭐? 정관. 3번 4번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지부를 설치한 때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 감독은 누가 한다? 국장만. 민법중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 836창 120 인가 등기 성립. 6번 들어봐요. 836창 120 인가 등기 성립. 그게 협회 설립 절차 아니에요? 83은 발기 몇 명? 300명 이상. 6창은 창립총회 600인 이상. 100은 서울에서, 20은 광역시 도별. 국장의 인가 주사무소는 두어야 한다. 그래야 등기하지.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836창 120 인가 등기 성립.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책임 중비금 적립 비율은 뭐의 100분의 10?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공제사업의 운영 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얼마? 3월 이내에 공시하고 개시해야 한다. 그죠? 또 뭐 있나? 그 정도 하지 마. 24번 포상금 누가 준다? 이것도 대충 떠올라야죠. 등록관이 준다. 건당 50이다. 발각되기 전이다. 검사 공소제기 기수의 결정이다. 무등록 부등등록 양도되어 양수되어 받은 자. 공동 균등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두 건 최초. 그게 다 아니야? 10월 달에 제가 한번 훅갈 때 이렇게 할 거예요. 포상금 등록관청 건당 50만 원이다. 발각되기 전이다. 검사 공소제기 기소의 결정. 무죄 판결 준다. 무혐의 처분 안 준다. 불기소 처분 안 준다.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등록관청은 직접 거래한 사람은 포상금 안 줍니다.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입니다. 모두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발각되기 전 첫 번째 요건, 수사기관의 어떤 내용? 공소제기 기소의 결정을 나야 주지 모두 하면 안 되고, 전액 아니고 50 이내에서 국고 보조고, 전액 밑에 100분의 52 이내. 국고는 맞아요. 방금 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서 포상금 있죠.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지 거기는 국고 보조 제도가 없어요. 결정
1월 두 건 최초 25번 중개업 옳은 것 보수를 받지 않았다. 업이다. 의뢰 받고 업이 돼야 돼. 아니면 받고 업이 두 개 나오든지 의뢰에 의하여 받고 업이 돼야 돼. 받지 않았다. 업이 아니죠. 컨설팅 행위에 부사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사하여 이루어져도 금전 소비대 자산에 부사하여 이루어져도 컨설팅 행위에 부사하여 이루어져도 업이 될 수 있다. 받고 업이 되면. 그죠? 어디에 부수에 따라서 업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개설 등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뢰 받고 업이다. 중개업이다. 아니다. 이다. 그 무등록인데 중개업 해버렸네. 형벌 얼마? 3다의 3. 거래 계약은 유효. 보수지급 약정은 무효.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다른 사람 의뢰 보수를 받고 금전 소비자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위원회 행위 알선 업도 업이죠.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 중개한 자가 단지 약속, 단지 요구는 받았나요? 1번하고 같은 말이에요. 받지 않았다. 약속 요구한 것은 업이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첫째 줄 무등록인데 받지 않고 약속 요구한 것은 업은 아니죠. 무등록 중개를 했을 뿐이고 업이 아니니까 처벌 대상이다. 처벌할 수 없다.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 부과 대상자 부과기간 연결이 틀린 것. 개공을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하게 한 당사자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누가?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무조건 신고 완성 또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이지 등록 간청하면 안 돼요. 공제사업 얼마? 500과 누가? 국조. 연수교육 얼마? 500과 누가? 시도지사. 등록증 개시 얼마? 100과 누가? 등록관청이. 자격증 반납 얼마? 100과 누가? 시도지사가. 그죠?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 승인 받지 않았다. 얼마? 500과 누가? 국장. 폐업 신고한 자가 간판 철거하지 않았다. 없다. 이전 신고한 자가 폐업 신고한 자가 등록 취소 처분 받은 자가 간판 철거하지 않았다. 대집행을 할 수 있지만 과태료 부과가 없다. 동형 모의고사 꼭 낼 거야. 그때 답이 5번이야. 다른 학원은 내일부터 실전 모의고사거든요. 그건 모의고사 문제를 그거 5번에 내놨어요. 맞추겠지. 중개사법은 문제 풀이를 다 다섯 개 지문 다 읽죠. 문제 푸는 기술 어차피 5개 지문 다 읽어야 되는데 나중에 기술적으로 지문이 길다. 뭐부터 푸시라고? 아니 지문이 각 5개 지문이 다 2줄 3줄이야. 그러면 출제를 하겠다는 의도는 시간 잡아먹고 틀리라 그 말이거든. 그러면 답을 뒤에 딜로 빼. 다 읽도록 만든다는 거야. 3, 4, 5부터 읽어야지. 그런데 하고 시험 문제 가도 똑같이 읽는다 1번부터. 자요. 27번. 다음 신청서 구비 수리 중 원본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 원본이요. 이전 신고 지정 신청서. 여기 특이한 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했습니다. 자격증 4번. 500명 이상을 가입시켰다. 누구를? 등록증 4번입니다. 등록증 4번, 자격증 4번은 여기밖에 없어요. 휴업신고, 폐업신고 원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니은하고 리얼은 4번이요. 묶어서 4번. 폐업신고 원본 맞죠? 기억하고 디귿하고 미음이다. 그죠? 또 더함 해볼까요? 사무소 명칭 변경. 사무소 명칭
원본 가져가야지. 종별 변경. 등록 인장 변경. 무슨 말인가 하니까 등록증 안에 기재사항을 바꿀 때는 다 원본 첨부하는 거야. 종별 변경, 사무소 명칭 변경, 사무소 이전 신고하면 사무소지에 바꿔야죠. 등록증 안에도 등록된 인장을 찍어주죠. 변경 등록할 때 변경 인장을 찍도록 등록증이 있다고 원본 첨부해야 돼. 이해하지 마시고 적으시라고. 종별 변경, 명칭 변경, 인장 변경, 종별 변경, 명칭 변경, 인장 변경 도 원본 첨부다. 그래서 질문에 여기서 나온 게 이거 나온 거 보세요.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은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인장을 처음에 등록할 때나 변경 등록은 전자문서로 등록이 가능하다. 그죠? 그런데 변경할 때 원본 첨부하라 그 말 아니에요. 원본 첨부해서 어떻게 전자문서 신고합니까? 그 말은 재개 신고도 전자문서 가능하다. 재개 신고한 목적이 뭐예요?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 신고만 전자문서로 가능하단 말이죠. 등록증 찾으러 갈 때 직접 가야지. 신고만 전자문서로 해놓고 등록증 가져가서 찍어 와야지. 이거하고 같이 엮여서 보니까 원본 첨부하는데 어떻게 전자문서 가능합니까? 여기도 등록증 찾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결국 등록증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전자문서 됩니까? 생각을 너무 깊이 했다는 거지. 신고 방법만 전자문서로 아침에 신고해놓고 뒤에 등록증 가져갔다 와라 그 말이고, 신고만 해놓고 등록증 찾으러 가라 그 말입니다. 너무 깊게 하지 마. 신고 전자문서 할 수 있다 할 때 이게 나와요. 깊이 파면 안 된다고. 인장의 등록, 변경 등록은 전자문서 가능하다. 인장 변경할 때 뭐 첨부한다고? 원본 첨부하지만 신고 방법은 전자문서 가능해요. 재개할 때 등록증 찾아와야 되죠. 신고는 뭐가 가능하다고? 전자문서 가능하다고. 찾으러 가야 돼. (29번입니까) 28번이에요. 한 개 뒤에 넘었네. 28번 법인 업무 범위 몇 조? 14조 1. 주택 분양 대행업, 상가 분양 대행업, 상가 관리 대행업, 주택 관리 대행업, 주택 임대업. 작년 문제요. 올해 옛날 문제가 아니고 임대 관리만 하지 임대업 안 된다고. 농업용 창고시설 관리업은 안 됩니다. 일반인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법 제공한다. 택도 없죠. 중개업은 계곡만을 대상으로. 그죠? 용역업,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 안 되는 거. 작년 문제 용역의 제공 안 돼. 이 사업체 운영하면 안 된다고. 용역의 알선 소개만 해요. 비슷한 표현이기 때문에 잘 속는다는 거야. 개발에 관한 상담, 거래에 관한 상담, 이용에 관한 상담만 하지 업, 개발업 안 돼요. 29번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1.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앞에 나온 거 이거? 앞에 나온 것 같은데. 국가 등이다. 누가 신고한다?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에 제출한다. 그죠? 매수인이 신고 필증 받았다. 검인받은 것을 본다. 신고 나왔네. 조사 결과 보고해야 한다.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며칠? 기한 없다. 모아서 시도지사가 취합하여 매월 1회 누구한테? 국장에게. 개공이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했다. 누가? 개공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지. 당사자가 X, 당사자 공동으로 X 틀렸어요. 신고관청은 검정 결과를 통보하는데 다 나왔네. 검정 결과는 세금 내기를 앉아 끝에 어디? 세무소장에게. 등기소장이 통보하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할 때 시군구청에 통지하고 시군구청장은 관할 등기소에 통지한다. 그죠? 며칠 이상 공고하고 7자이면 15자인데 그걸 잘 모르겠네.
공고기간이 그리 됩니까? 열람기간이 그리 되겠나? 75야 75. 공고를 먼저 하고 열람시킨다고. 70. 괜히 하겠다. 자, 그 다음에 30번 대한민국 내 군사 동그라미 토지를 취득하고자 외국인 군사문화 생물생태 허가 대상이죠.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 어디 가서 관할 시군구청장에 허가 받아야 한다. 그죠? 허가 신청 받은 시군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하고 협의해야죠. 며칠 허시고 허가 불가 처분해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 형벌이 얼마? 아이고 2-2 군사문화 생물생태 구역지역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구역지역이 일반 토지가 아니고 요 구역지역일 때 외국인 등에게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죠. 사전 허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내외국인 모두 포함 허가 받아야죠. 여기도 허가 받는데 여기도 사전 허가죠. 그럼 외국인 특례 조항상 군사문화 생물생태 허가받지 않았다. 계약은 무효다. 형벌이 얼마? 여기는 2-2죠. 여기는 허가받지 않았다. 무효 똑같아. 2-100분의 30.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형. 예? 이 처음 보는 거요? 방금 전에 자진신고할 때 했잖아요. 신고보상금. 요건 똑같은데 2-2하고 2-100분의 30만 달라. 나온 김에 그러면 군사문화 생물생태 허가받았다. 허가받은 구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또 허가받는다. 필요 없다.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받았어요. 허가받고 보니까 군사문화 생물생태는 또 허가받아요. 필요가 없다. 예? 군사문화 생물생태 취득 허가받은 때는 별도로 토지거래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취득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뭘 적고 싶으신데 지금 칸이 너무 많다. 일단 보려다. 안 지울 거야. 놔둬요. (4번에) 11조가 토지거래 허가요. 허가 받았죠? 또 허가 받아요? 틀렸다고. 신고한청은 허가 받은 내용을 제출해야죠. 신고받은 내용도 제출한다. 누구이기 때문에? 외국인 등이기 때문에 매분기 종료 1개월.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구에게? 국장에게. 다만 누구는 직접 국장에게, 특별자치시장만 1개월 이내에 국장에 제출한다. 그죠? 31번 정보망 나오면 들어올 지문이 뭐요? 누구만 가입한다? 계공만. 계공끼리다. 지정은 누가 한다? 국장이. 확보해야 할 지구는 공인사이다. 컴퓨터 설비 확보하고 지정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누가? 국장에 청문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망해서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그리정보 사업자의 가장 핵심 업무가 뭐다? 오로지 누구로부터? 계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되고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 공개하면 가장 핵심이죠.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더하기 1-1. 두 번째 중요한 게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나오면 뭐? 운영 규정을 정하여 누구 승인? 국장의 승인. 받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더하기 500과. 중개의뢰인 하면 안 돼요. 1번. 2번 됐고 3번 지정 신청 받은 날 30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죠. 운영 규정은 지정 받은 날 3월 이내. 신청 1로부터 30일은 지정할까 말까 할 때 기준, 결정 기준이 신청 1로부터 30일. 적합하면 지정 및 지정서 교부해야 한다. 그죠? 신청서 제출할 때 위에 나왔듯이 자격증 4번 한 개 더 붙이시면 등록증 4번 첨부한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
32번 1-1 등록하지않고 중개 이거 가져가라 그 말이네. 등록하지않고 중개했다 3-3 그죠? 5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하겠다. 앞에 공인중개사이면 뭐 자격증 대여, 개공이면 등록증 대여, 형벌 1-5. 이중소속 1번 소공은 뭐 자격 정지, 개공은 절대 취소. 3번에 이중 등록 절대 취소 1-1 그죠? 아닌 자 1-1. 7금 중에서 4가지는 1-1.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 이중 사무소, 임시 중개 시설물, 거래정보 사업자 방금 전에 핵심 업무 있죠? 다르게 공개했다 1-1. 비밀 1-1. 그게 다 1-1이에요. 3-3은 부무 딱지 상토 아니야? 부정 등록, 무등록, 딱지가 증서죠. 직접 거래 쌍방들이 투기 조장. 33번 거래 계약서란 지문이 뜨면 아 이건 표준 소식이 없네. 그게 가장 기본이고 4번 원본 전자문서 5년 보존이네. 계약서에는 거래 금액 기재하네.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 표준 서식이 없네. 5년 보존이네. 거래 금액 기재한다. 답 2번이네. 거래계약서 서식은 시행규칙 정하고 있다. 언제? 앞으로. 1번도 4번만 보존하는 게 아니고 원본, 4번 전자문서 다 가능하죠.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그러지 않다. 그죠?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뭐하고 뭐? 거래계약서하고 설명서이기 때문에 및 날인은 두 개 다 하라 그 말이죠. 한 개만 빠뜨려도 업무정지다. 소공은 자격정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해야 한다.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 권리관계, 관계, 규제, 예정, 취득, 보수 그렇게 적으시면 돼. 관계, 규제, 예정, 취득, 보수하면 관계는 권리관계고 규제는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이고 예정은 예정 금액이고 취득은 취득 조세고 보수, 중개보수. 지금 말씀드린 암기사항이 10월달 수업 들으면 이거 암기 안 될까요? 암기 되겠어요? 됩니다. 진짜 암기가 안 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100만 원대 과태료를 못 박아 틀리고 진짜 암기가 안 되는 게 60일 앞에 계약 체결한 날짜 그게 안 보아가 틀리는 거 아니야. 기산점. 미부 선생님 강조하시죠. 기산점 잘 보시라고 끝에는 60일 못 박아 틀리는 거 아닙니다. 공동중개 모든 및 맞아요? 공동중개 모두 및 당의 중개인을 수행한 소공이 있다 함께 및 그죠? 34번 들어갈 말로 옳은 것 나왔네. 유죄 판결 받고 몇 년? 2년. 올해 시험 나올 거예요. 이건 공인중개사법에 없는 결격이라 입찰방해, 경매방해죄로 유죄 판결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몇 년?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뭐는 못한다. 대리인 등록은 할 수 없으나 공인중개사법상 결격 사유는 아님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이제 보수까지 물었는데 보자 보세요. 대리 보수 실비 있죠. 대리 보수는 일단은 권리 분석 취득, 권리 분석 상담 있죠. 알선은 얼마? 50만 원요. 인해서 협의. 예? 실비는 얼마? 30만 원. 요 기준 잡으시고. 그럼 요건 권리 분석 상담은 대리한 거 아니죠? 대리 보수가 나눠져요. 대리한 보수가 대리하여 매수인이 되었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돼서 매수인 되었다. 그럼 낙찰받아 줬다. 매수인이 되지 못했다. 요거 되지 못하면 기본 50만 원이야. 낙찰되면 감정 가격 최저가 있겠죠. 여기에 조금 높으니까 똑같은데 거의 요즘에는 여기에 1% 1.5% 중에서 또는 중에서 합의하에 결정합니다. 여기 다야.
대리 보수는 권리 분석 상담남 50만 원에서 합의, 실비는 30만 원. 대리한 결과 매순이 되었다 1% 또는 1.5%에 의해서 합의. 요걸 돌리기도 해요. 모의고사는. 감정가 1.5% 이렇게 돌리기도 해. 감정가 1%만 기억해요. 그러면 감정가 1%, 뒤에는 1.5%겠지. 그 다음에 낙찰자 매수인 되지 못하면 얼마? 50만 원.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물을 수도 있어요. 실비는 30만 원이죠. 등기부 열람 비용도 청구할 수 있겠는가? 보세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드는 실비 받을 수 있죠. 등기부 열람 발급 비용 받잖아요. 여기는 경비 업무는 필수적으로 뭘 봐야 돼? 그러니까 등기부 열람 비용은 여기 50만 원에 여기 포함되는 것이고 별도 청구 못해. 여기는 특별 비용만. 지금 대리하게 되는 물건이 창원에 있는 게 아니고 거제에 있어. 거제에. 가봐야 되겠네. 원거리 출장비 드네. 그것만 30만 원 범위에 있어. 제주도 갈 수 있나 없나요? 있어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 30만 원. 통상의 실비는 X고 특별 비용만 청구한다는 겁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기본사항에 해당하는 거. 기본사항에 해당하는 것도 하면 세부사항 빼보면 되겠네. 세부사항 몇 개? 4개. 실제 상태죠. 세부 확인 사항은 4가지인데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은 세부 확인 사항. 누가 고지한?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법정지상권, 부동산 유치권, 주택임대차, 조각물 정원수. 그죠? 상태는 몇 가지? 내외부 시설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이죠. 요게 세부 확인 사항이야. 요거 빼고 8가지가 기본 확인 사항이죠. 중개 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은 확인 사항이요. 여기는 기본도 아니고 세부 확인 사항도 아닌가. 이게 단독 문제 나오면 개공의 확인 설명서 기재 사항 중 기본 확인 사항 및 세부 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답이 뭐? 중개 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 답은 몇 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잘 나왔네. 취득 동그라미 이전하면 안 되죠.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땡땡 기본이다. 더하기 공통이다. 지금 흐름상 말 속도로 봐가지고 맞는 지문이겠어요? 안 맞는 지문이겠나? 이제 그 정도 눈치는 이제 같이 한 1년 동안 같이 살은 거 아니에요 지금? 기본이고 공통이고 더하기 임대차는 제외다. 임대차는 적용될 수가 없지. 제외. 중개 완성 전 지방세법을 했죠. 완성 전. 그건 4가지요. 잘 나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쪼개볼까요? 1번 환경조건 밑줄. 환경조건은 세부다. 어디만 적는다? 주거용에만 기재. 요구다. 요구. 매도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확인하는 요구. 그죠? 몇 가지 적는다? 일조량, 소음, 진동. 세부다. 주거용에만 적어라. 요구. 환경조건란에 기재할 요소 3가지. 일조량, 소음, 진동. 제일 잘 나옵니다. 단품으로. 졸린다 보니까. 아이고 어쩌겠나. 아직 멀었어요. 넘기지 마세요. 1, 2 깝깝하다고? 틀리는가 봐. 억수 또 화가 또 많다 또. 급하고. 1번 환경조건, 2번 벽면 도배 상태, 3번 내외부 시설 3가지 상태죠. 상태란이 없다. 어디? 1, 2, 3번 묶어서 토지 에는 상태란이 없다. 저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만 해도. 5번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상 땡땡 세부다. 공통이다. 공통을 해. 분위기상 공통 맞잖아요 지금. 고지한 사항이다. 고지. 자 36번이요. 이게 저번에 모의고사 풀이할 때는
하루 만에 다 못 끝냈잖아요. 지금은 실력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제 생각만 그런가? 자, 36번 실명법. 오랜만이다, 그죠? 실명법은 기본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라 하는 법은 부동산에 대한 물권 채권을 다 규제하게 한 것이 아니고 물권만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면 된다. 1. 명의신탁 약정을 규제한다. 무효다. 타인 명의 등기 무효다.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만하고 권리 취득한다. 신탁자는 권리 취득한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게 답이에요. 2자가는 두 사람밖에 없으면 잘 안 나오고 3자가는 계약은 누가 하고? 수탁자. 매도인은 당연히 매매하는 사람이지. 신탁자, 수탁자 중에서 누가 매도인하고 계약하냐 그 말입니다. 신탁자가 매매한다, 3자간. 수탁자가 매매한다, 계약명의 신탁. 그죠? 신탁자가 매매 계약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계약한 사람하고 등기 넘겨받는 사람이 다르다. 이게 뭐예요? 3자간이야. 계약한 사람하고 등기 일치하면 계약명의 신탁자 계약하고 수탁자 명의 등기 넘겼습니다. 요거만 체크하시면 돼. 계약을 매도인 A하고 갑이 했습니다. 약정에서 다른 사람 넘겼습니다. 3자간이네. 매도인 A하고 자금 지원받는 수탁자 을이 했네. 을 명의로 등기 넘어갔네. 계약이야. 이거 유형 파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3자간은 뭐만 유효. 매매 계약만 유효. 약정 및 등기는 무효. 소유권 매도인에게 기속된다. 유효한 매매 계약을 한 신탁자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여기는 뭐만 무효. 약정만 무효. 물론 매도인이 선의일 때는 명의신탁 약정만 무효. 수탁자와 매도인 간의 매매 계약 및 등기는 유효. 누가 완전한 권리자? 수탁자. 여기 횡령죄 없고 여기 횡령죄 없어요. 여기는 수탁자가 팔아도요. 횡령죄가 없다고 신탁자에 대해서. 왜 횡령죄가 없는가? 신탁자 명의로 등기 넘어온 사실이 없네. 미안합니다. 대충 한 게 아니고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매매 계약했죠. 약정에 의해서 수탁자한테 넘겼죠. 등기는 약정 매매 계약만 유효야. 명의신탁 약정 및 등기는 무효야. 소유권 여기 있죠.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선악불만하고 권리 취득하죠.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그러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은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된다. 횡령죄가 되려면 남의 것인데 신탁자 것인데 내가 소유자 승낙받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것.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에 불과한 수탁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마음대로 처분한 게 횡령죄야. 신탁자 소유가 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등기 넘어간 적이 없으니까. 최근 판례 아니야. 당연히 계약명의 신탁은 매도인하고 누가 계약하고 수탁자가 하고 계약하고 신탁자하고 약정만 했지 자금만 지원했죠. 야가 선이다. 뭐만 무효. 약정만 무효. 야가 선이다. 그 말은 매매 계약 및 등기는 유효죠. 누가 완전한 권리자야? 지껏 지가 처분한 거야. 횡령죄가 있을 수가 없다. 처음부터 여기는. 그죠? 틀린 거. 총중재산. 배우자, 종교단체는 특례가 인정되죠. 단지 명의신탁 약정한 목적이 뭐가 아닐 때만 그러한 목적이죠.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거나 강집행 면탈 목적이 아니거나 법령상 제한상 회피 목적이 아닌 세 사람에게만 특례가 인정되니까 명의신탁 약정은 뭐 유효. 목적 불문하고 하면 안 돼요. 실제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보존 등기한 것도 명의신탁이다. 보존 등기는 실명법 적용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거지. 이거 옛날에 기초로 나왔던 겁니다. 갑이 자기 소유 대지상에 건물을 신청했다고? 신청은 원칙적 취득이죠. 처분하려면 등기하고 해야지. 약정을 을하고 약정에서 보존 등기를 타인 명의로 했다고. 목적이 뭐예요? 뭐 조세포탈이나 강제폐 면탈 목적이지. 그러니까 보존 등기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실명법 위반이다. 예? 2번 당사자 간 명의신탁 2자간입니다. 명의신탁 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사후에 혼인한 경우 등기는 유효하다.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는 특례가 인정되죠. 처음에는 남남이었다고 남 여였다고 약정했죠. 등기 넘겼죠. 일단 무효죠. 뒤에 혼인했다 둘이. 야 우리 처벌되니까 결혼이나 하자. 이래. 혼인신고했다고. 혼인신고한 데부터 특례가 인정된다. 예? 결혼해보면 돼. 혼인한 때부터 특례가 인정됩니다.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4번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밑줄 수탁자가 1번 계약에서 누가 계약하고 수탁자 나오면 뭐예요 이게? 계약명의 신탁이구나 알아차리셔야 되고 타방 당사자가 누구요? 매도인이겠지. 수탁자가 매수하게 되면 누가 돈은 되고 신탁자가 되고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수탁자가 그런 매도인이 선이다. 뭐만 무효. 약정만 무효. 매매 계약 및 등기는 유효. 위치 면적 특정했다. 구분 소유.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자 명의 신탁이 아니다. 37번 토지 거래 허가고요. 틀린 거 3번 이용 의무를 이행하잖아. 이행 명령을 받은 자 이행 명령 밑줄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명령을 이행했다.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죠. 이 명령을 이행하기 전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기출문제고. 허가구역 지정은 5일 후가 중요한 거 아니죠. 언제부터 5일 후? 지정 공간 날부터 5일 후에 지정의 효력이 발생되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효력이 발생되니까 이제 거래하고 싶으면 5일 후부터 뭐 이퀄 허가받아야 한다. 같은 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민사집행법 밑에 국세징수법 적으시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경매 밑에 압류 부동산 공매. 계약이요 아니요? 토지 거래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지료지급 약정에 있는 거래 계약할 때 허가증 필요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제도야. 187조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상소, 경매, 국세징수법상 압류 부동산 공매는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용 주택용지 2년. 맞죠? 대체농지, 축산업, 임업, 사업용 토지, 현상보존,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받았습니다. 허가받았다 나왔죠? 등기하러 가겠네. 뭐 가져가면 되고? 아이고 허가받았는데 말라고 또 농지증이 필요하냐고. 허가받았으면 농지증 받은 것을 본답니다. 쉬워서 틀린다니까요. 됐죠? 38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틀린 거. 4번 권리금 회수 기회보호 위반에 따른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 했겠죠.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번 계약갱신 요구는 기간 만료되기 6월부터 1월까지 요구할 수 있죠.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꼭 암기하시고 거절 사유 3기 부정한 방법 쌍방합의 상당한 보상 동의 없이 전대 고의 중과실 파손 대부분 철거 재건축 명목이면 무조건 거절하면 안 돼요. 임대차 체결 당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그죠? 그럼 다른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거절할 수 있죠. 거절 사유에 해당되면 뭐가 보호가 안 된다고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 안 된다. 그죠? 3번은 뭐 동의받고 전대차했다. 전차인은 누가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서 누구를 대위한다.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뭐하고 뭐 취득? 대항력과 우수면이 취득하죠. 등기했으니까 나갔겠네. 후에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 이어도 보증금액 중 일정에 대하여 최우수 면제권 없다. 아침에 한 겁니다. 39번 중개업 등록 틀린 것. 등록 신청자는 자격증 4번 제출해야 한다. 자격증 4번, 등록증 4번은 딱 두 군데밖에 없다. 시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하고 또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만 필요해요. 나머지는 등록 신청서 안에 뭘 적어가니까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서 안에 소속 공인인사 고용신고서 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안에 뭘 적어가요? 등록 신청인에게 자격증 발급 교부한 시도지사가 누굽니다라고 적어가니까 등록 신청받은 신고받은 등록 간청이 적혀있는 시도지사한테 직접 확인하고 끝내는 것이지 제출 서류가 아니다. 자격증 4번은. 그죠? 공인 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죠. 소속은 포함 제외. 3번 등록 신청이니까 당연히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하죠. 등록 간청이 가니까 시군고 조례. 그럼 이렇게 물으면 자격 시험에 응시할 때 어디 조례? 자격 시험은 원칙 시도지사니까 시 특광도 조례. 국장이 시행합니다 할 때는 국장이 결정 권고는 수수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어디서 가세요? 주사무소 등록 간청이니까 시군구. 그러니까 자격 시험할 때만 시도 조례예요. 당연히 등록 신청 받은 고용 신고 받은 설치 신고 받은 누가 등록 간청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회하죠. 그런데 누구는 조회가 안 된다고? 외국인은 조회가 안 되니까 외국인이 등록 신청할 때나 외국인을 고용 신고할 때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순서리는 누구만 가져와라? 올해 시험 나오겠지. 나오고 천지다. 그죠?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맞아요? 며칠? 고인의 지체 없이 교부. 됐죠? 그럼 등록증 교부 밑줄 해보시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라. 등록증 교부사항은 협회 통보사항이다. 그럼 거꾸로 협회 통보사항이 아닌 거 세 가지. 등록증 재교부 또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은 협회 통보사항이 아니다. 작년에 단도문이 나와가지고 뭐 나올란가 모르겠다. 40번 욕봤습니다. 고용인 무조건 제재가 뭐? 업무정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소속은 어떤 교육? 실무교육.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 전자문서 신고 적으시라고. 2번 종료, 해열 신고해야죠. 전자문서 신고 없습니다. 소공을 고용했다. 자격증 3번 없어요. 누가 확인해요? 등록관청이 신고서에 적어간 그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한테 확인합니다.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를 보죠. 고용인이 외국인이다. 나왔네. 외국인이 고용인이 되었다. 고용신고를 갈 때 외국인 본인이 직접 등록 신청할 때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그죠? 다음 주에 공간 정보 합시다. 수고했습니다.